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까지 팔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신임한다며 검찰청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윤석열 청장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청장을 신임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발표하기 전 관련 내용을 먼저 보고받았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게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청장에 대한 징계를 승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인데요.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청장이 대통령께서 자리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다는 그의 말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임기 동안 할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무기는 윤 청장에 대한 신임을 철회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가 더 이상 검찰청장직을 수행할 명분이 없어졌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간 청장직 유지의 사유를 대통령의 신임이라고 강조해왔기 때문이죠. 이로써 청장직을 더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셈인 겁니다. 그러나 그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헌정사상 검찰청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굴복하거나 인정하기보다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데요. 이는 윤 청장이 검찰청장직을 관두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거죠. 웬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 징계 처분이 나왔다면 알아서 옷을 벗고 나가야 맞는데요. 하지만 윤 청장은 달랐습니다. 나름의 자신의 정치 스케줄을 고려해 검찰청장직을 버티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아직 검찰청장직을 사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검찰청장으로 앉아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비호하고 은폐해야만 하는 그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즐기기도 이리 즐긴가 싶은 거죠. 이분은 명예도 자존심도 없는 모양입니다. 애초부터 명예라는 건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냥 쌈마이 웨이인 거죠. 그러고 보면 그의 목적은 돈보다 권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 조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현직 검찰청장 직무 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추 장관이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이 없던 브리핑에 직접 나서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에게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21분에야 오후 6시 감찰 관련 브리핑이 있다고만 기자들에게 알렸는데요. 당초 고지된 장소인 서울고검 2층 의정관이 협소하다며 1층 기자실로 브리핑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은 오후 5시 48분이었는데요. 오후 6시를 약 5분 넘겨 도착한 추 장관은 15분간 말씀 자료를 읽은 뒤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청장이 검찰청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청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청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이날 발표된 윤 청장의 새로운 혐의는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2020년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양승태 대법관이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저지른 사법농단의 윤석열 검찰 버전인데요. 자신들의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재판부 판결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또 다른 사법농단이었던 겁니다. 또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지난 6월 4일자로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는데요. 한 전 총리와 관련해선 대검 감찰부가 직접 감찰을 하려 하자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는 등 청장 권한을 남용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비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진상 확인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추 장관은 청장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지휘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 매우 송구스럽다며 향후 법무부는 검찰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청장은 즉각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반발했는데요. 윤 청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청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 부당한 처벌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에서 배제된 청장이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자신의 입장문을 낸 건데요. 개인의 문제를 공적 기관을 이용한 또 다른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거죠. 이분은 가만 보면 공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신이 누리는 권력이 자신이 구술을 통해 따낸 개인의 특권쯤으로 여기는 듯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윤 청장은 1년 넘는 짧은 임기 동안 검찰의 온갖 악행과 적폐를 보여주며 농개처럼 사라져가게 됐는데요. 역사는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였던 윤석열을 기억할 것입니다. 땡큐입니다.